안녕하세요, 요준입니다. 김남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찍을 차량 렉스턴 차량에 대해서 오늘 시승하는데요. 저번 시간하고 동일하게 제가 간단하게 역사 또 얘기해드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렉스턴의 역사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승 시작하도록 할게요. 렉스턴은 사실 좀 오래된 차량이에요. 2001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그때 프로젝트명이 Y200 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고, 원래는 무쏘의 후속 모델로 만들려고 했는데 무쏘가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무쏘로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상위 모델로 윗급으로 만들었고, 사실 후속 모델로 만들기에도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윗급으로 해서 출시가 됐던 차량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페이스 리프트를 한번 겪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나서 이때는 그릴하고 휠에 조금 변화를 줘요. 그리고 크롬 도금을 좀 적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엔진도 XDI 270이라는 엔진을 장착을 하면서 SUV 차량 중에는 조금 높은 마력수인 170마력으로 또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미션도 벤츠의 5단 미션을 적용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고급화를 추구하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렉스턴 2로 해서 이제 다시 또 모델이 또 새로 출시가 되는데, 이때도 역시나 엔진이 조금 바뀌면서 마력수가 한 191마력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당시에 SUV 중에는 가장 높은 마력을 가진 차로서 가지고 있었고, 미션은 동일하게 벤츠 5단 미션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특이한 게 이제 파워 사륜 구동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하면서 안정성에 좀 더 강화를 더 시켜요. 그리고 또 2008년도에 슈퍼 렉스턴이라고 해서 또 변경을 합니다. 근데 풀 체인지는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계속 조금씩 페이스 리프트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미션은 6단 미션을 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션이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쌍용 마크가 이제 또 처음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RX4라는 또 모델을 추가를 합니다. 근데 바뀐 건 없어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렉스턴 W라고 또다시 또 페이스 리프트를 하는데, 이때는 전면 디자인만 조금 약간 손으로 보고 후미는 그대로 둬요.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골 렉스턴이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정말 처음부터 아예 딱 약간 완성도 있는 차를 만들었나 봐요. 그렇게 막 그거보다는 사실 쌍용에서 돈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 돈이 없어서 풀체인지를 하기가 힘들었고, 2014년도 10년도인가에 인도로 넘어갔지, 이제 쌍용이. 그러면서 이제 티볼리가 나오고 대박이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티볼리 이전엔 다 돈이 없었구나, 진짜. 그래서 2015년도에 렉스턴 W라는 게 또 다시 이름을 바꿔서 나오는데, 이때는 핸들 디자인만 약간 변경을 하고 엔진도 2.2 이제 모델을 처음으로 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세대가 나왔죠. G4 렉스턴이라고 해서. 근데 이 G4 렉스턴이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쌍용의 그 스타트 좀 부흥을 일으켰던 게 티볼리라면,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게 지금 렉스턴. 특히 렉스턴 스포츠는 독보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짐을 실을 수 있는 SUV는 그런 그 외국의 픽업 트럭처럼. 맞아. 그러다 보니까 독보적으로 지금 또 많은 판매를 이루고 있는 차량입니다. 예. 그래서 렉스턴 역사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 되시나 모르겠어요. 렉스턴 외관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풀체인지 되기 전 모델이에요. 특히나 이건 2011년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오래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너 혹시 렉스턴 광고 본 적 있어? 못 봐서. 렉스턴이 이 차량이 나왔을 때 모델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1%만 타는 차. 왜? 고급화. 그래서 이 차량을 타는 사람은 고급진 사람의 느낌으로 광고가 나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뭐 그런 고급화는 좀 안 맞지. 안 맞죠? 지금은 많이 안 맞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고급화 전략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도 좀 오래된 차량이긴 하지만 옵션이 상당히 많이 잘 들어가 있어. 내부를 보면.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오래됐지만 괜찮은 부분들이 좀 있고, 외관을 다시 얘기하자면 차 자체가 상당히 높아. 딱 높고 빵빵해. 그리고 앞에가 그러면서도 곡선들을 많이 쓰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유럽 스타일이면서 조금 여성들한테도 어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남이야, 너 외관 봤을 때 어땠어?
저도 똑같이 좀 빵빵한 느낌을 느꼈어요. 차가 일단 엄청 커. 약간 지프 트럭 같은. 지금은 많이 큰 차를 많이 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차는 정말 되게 대형 그렇지. SUV로 빼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차 문을 딱 열었을 때도 다 높아. 맞아, 높아. 굉장히 다 높아. 높아. 뒷자리도 높고 앞자리도 높고. 응. 아까 트렁크도 같이 봤을 때도 트렁크도 높고. 높아. 되게 높이 다 막 지은 차 같아요. 저 높고. 이 차량이 외부에서 보면은 지금 요즘 차량 중에 좀 비슷한 게 랜드로버. 그래, 역시. 그러니까 전혀 근이 맞지 않지만 랜드로버. 약간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약간 비슷한 느낌처럼 맞아. 차가 웅장하고 커. 그러니까 광고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약간 그 당시에는 이걸 굉장히 고급화하려고 맞아. 이런 세세한 디테일을 했다는 게 이제는 이해가 돼요. 조금씩 이제 맞아요, 바뀌었으니까. 내부는 어떤 것 같아? 대부분은 근데 확실히 이건 나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올드한 느낌. 많이 올드. 지금 조금 나는 이것만 봐도 너무 올드하다는 게 확 올드. 들었었어. 우드가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데 고급지다는 느낌은 좀 안 근데 들죠. 요 원 느낌으로는 그 당시에는 되게 좀 이렇게 센스 있게 만든 포인트지 않나요? 근데 나름 고급지다라고 만들려고 했는데 노력했지. 소재 자체들이 그지. 고급지진 않아. 그죠. 그지? 한계는 있었지. 소재 자체들이. 처음에 아까 문 열었을 때 왜 이렇게 의자가 높아 이랬단 말이야. 그렇지. 타면은 여기 되게 좁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높지. 여기 공간도 괜찮아. 공간도 넓고. 아예 차 자체를 높게 뽑았다는 거네. 잘 뽑은 거 같지? 그럼 한번 이제 타볼까? 우리?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다다다다다. 진동도 있고, 물론 이게 차가 연식이 있고 키로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동은 어쩔 수 없는데 진동은 있네요. 소음은 확실히 좀 크다. 그죠? 누가 봐도 이건 디젤 차네. 이건 디젤 차. 디젤 차. 이건 누가 봐서 타도 디젤 차. 근데 생각보다 의자가 높아서 그런가 되게 시야 좋다. 트럭 타는 듯한 느낌이지. 진짜 높다. 그 다음에 이 차 느낌을 보면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무겁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고. 무겁진 않아요? 근데 보면 내부에 컵홀더나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지. 여기 조수석에도 밑 공간에 딱 응. 텀블러만 들어갈 수 있게 약간 이게 라운드 반원 형태의 공간도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굴러다니지 않게 딱 잡아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대가 오래돼서 하지만 조금씩 시대를 반영을 하면서 약간 페이스리프트를 한 거야. 근데 소리는 확실히 좀 시끄럽긴 하다. 스펙 좀 한번 이 차 한번 얘기해줘. 일단 슈퍼 렉스턴 마력은 148마력. 나쁘지 않고 토크는 33.7. 그리고 변속기 자동 6단. 뭐 연비는 11.4 나오네요. 11.4. 약간 3등급 정도 차죠. 휠베이스는 28. 2835. 공차 중량 1910kg. 무거워. 꽤 나가. 그치, 꽤 나가지. 근데 그렇게 같이 생겼어. 근데 봐봐. 이게 공차 중량이 1900이야. 근데 이 차 마력이 148마력밖에 안 돼. 근데 토크가 33.7이야. 그러면은 너가 딱 이거를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때? 연비를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연비 많이 먹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차가 무리는 좀 가겠는데 그래도. 차가 잘 안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차가 무거우니까.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의외로 그런 느낌이 없어. 가속 한번 밟아볼 때가 기대되네. 그러니까 가속은 조금 더딜 수는 있어.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탔을 때 느낌은 모자람은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탈 때 내가 예전에 코란더를 탔을 때는 코란더는 딱 밟으면 한 박자 쉬고선 나가거든. 그리고 차가 야, 이 차 진짜 무겁다. 연비 엄청 안 좋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렉스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 예, 한번 이제 가솔 한번 해볼게. 소리는 아직. 오, 소리만 들으면 한 140, 160 가는 것 같은데 이제 100km야. 브레이크? 밀린다. 무게는 이렇게 밟아도 계속 밀리네. 무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차가 중량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차의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렇지. 감당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초반에 우리가 설렁설렁 탈 때는 뭐 그래도 무겁지 않고 나쁘지 않네라고 했지만 우리가 가속을 시작을 하니까 무게에 대한 한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마력수에 대한 한계. 148마력인데 무게가 1900이다 보니까 엔진은 우왕 하는데 차가 못 나가. 소리만 들으면 140, 160 같은데 안 되지 이게.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 근데
대한민국의 1%라는 거를 표방한 거 치고는 조금 뭐랄까 소음도 그렇고 어디 핸들링 볼까? 지금 유턴했을 때도 오 차가 크니까 기우뚱기우뚱 불안하지. 소음만 크고 쥐오는 짜는데 잘 나가질 못하고, 그 다음에 미션이 따박따박 바뀌지를 못하고 약간 좀 그러니까 늦네. 변속 타이밍 자체를 자동 6단 변속 타이밍 자체를 이게 조금 RPM 자체를 좀 높게 쓰면서 변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엔진을 더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 같아. 근데 차가 확실히 높다 보니까 이게 기우뚱 롤링도 좀 있다. 불안하지. 좀 탔을 때 확실히 조금 이게 탔을 때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나도 사실 불안해서 좀 과속을 내기가 살짝 무서워. 약간 불안정한 높은 의자에 살짝 앉아있는 무서워. 느낌이에요. 차는 높으니까 운전하기는 좀 편해. 시야가 높으니까 운전하는 거는 좀 편한 거는 있는데 시트가 막 그렇게 편하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다음에 하체가 이거는 딱딱하지는 않네. 물렁물렁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 근데 물렁물렁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1%라고 얘기하는 게 뭐 소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승차감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잖아. 근데 승차감이 좋으려면은 어느 정도 서스펜션이 약간 물러야 되거든. 딱딱하면은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이 차도 아무래도 그런 승차감인 부분들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물렁하게 세팅한 듯한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불안감이 더 있다라는 거. 너는 어때? 이 차 타보니까 느낌은? 저 지금 약간 쫄아있잖아요. 좀 무서워? 네. 옆에서 조수석에 탔을 때도? 제일 무서워. 코너 휘청휘청하니까? 처지 이렇게 희소하는 것 같아요. 휘청휘청하지. 근데 연식을 또 따져보면 그 시대에 또 요즘들 차였으면은 우리 얼마 전에 2011년 차 리뷰했잖아요. 2010년식 차 리뷰했잖아. 근데 이 정도면은 그때 그 차 레벨보다 높은 거 같은데 확실히? 이 차가 지금 보면은 그 신차가가 지금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이 차? 신차요? 새 차로 사면 2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야, 그래도 대한민국의 1%인데 2천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한 2,500에서 500까지 가요? 2,740만 원 정도 정도 하는 차량이야. 이게 그래도 SUV잖아. 그리고 그죠. 이거 특히나 이거는 최고급형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핸들도 우드로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값이 있는데 중고차 가격을 우리는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 그쵸. 중고차 가격 시세가 700만 원 후반부터 한 1,200만 원까지 가. 이 차가. 그러면은 이제 한 8년 정도 된 차야. 네. 8년 된 차가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 감가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너가 봤을 때?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중고차에 메리트만 있지 신차는 메리트가 없는데? 신차는 메리트가 없고 중고차는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 있는 거죠. 있는 것 같아? 그럼요. 그래? 아니, 난 개인적으로 7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차를 사라고 하면 나는 넥스터는 택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응. 또 케바케 취향이니까요. 응. 근데 이건 일단 차체가 높잖아. 응. 묵직하잖아. 이런 차에 또 맞는 체형과 뭐 이런 차를 자주 모실 그런 직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또 이 차를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데 700에서 1200 사이로 구하면 좋은 거 아니야? 괜찮아? 근데 이 차량을 이제 우리가 타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SUV다 보니까 캠핑 하는 사람들이 좀 차를 선호하겠지. 근데 이 트렁크를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 그러지 않아요? 트렁크가 그렇게 생각보다 넓지는 않고, 몇개 들어갔죠? 골프팩이 지금 뭐 몇 개라고 얘기하긴 좀 뭐하긴 한데 가로로도 들어가고 물론 대각선으로도 들어가긴 해. 근데 차급에 비했을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넓다란 느낌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사실 이 차량을 타는 사람들이 SUV로서 캠핑을 타기 위해서 이 차를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긴 하거든. 나는 차라리 이 가격이라면 나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현대 기아차를 사는 게 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해.
왜냐면 지금 우리가 타면서도 느꼈지만 불안하단 말이지. 최고급형이고 사륜 모델인데도 약간 불안하고 소음도 있고, 근데 차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연비도 솔직히 뭐 공인 연비가 11점 얼마라고 하지만 우리가 타서 봤을 때면 10도 안 나오잖아.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글쎄 과연 중고차 시장에서 렉스턴이라는 게 얼마만큼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난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진동도 꽤 많이 올라오지. 핸들도 지금 진동이 꽤 올라오거든. 진동 올라오고 달렸을 때에 대한 소음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 돼 있어. 근데 의외로 난 감가가 덜 됐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지. 더 까야 돼요? 내가 봤을 때 7년 됐는데 700 후반에서 1200 정도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속 무쏘도 중고차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응. 걔보다도 높은 상위 등급이라면서. 응, 심지어 응. 진짜 고급도 아니고 최고급형이야. 응. 그러면 딱 50% 감가상각 정도가 적당한데.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다. 그거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네. 쌍용차에서 사람들이 또 좋아했던 건 뭐냐면 티볼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가격 대비 옵션이 진짜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어. 현대 기아는 그 옵션을 넣으려면 추가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쌍용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으로 많이 넣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거에서 또 선호하고 고르는 경우도 많기는 하더라고. 브레이크는 지금 아무래도 차 무게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고 좀 담력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깊게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좀 깊게 밟아야지만 밟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가속을 했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차가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지금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급가속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급가속도 했는데 역시나 차가 잘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시승해 봤는데 일단은 장점으로 얘기하자면 차가 높아서 좀 시야 확보는 조금 잘 된다는 거.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잘 되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장점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사실 이 차는 장점보다는 난 단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소리가 너무 커요. 그 다음에 차가 역시나 무게 때문에 잘 안 나가고 연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고차 가격이 뭐 조금 남이랑 저랑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700만원 후반에서 1200만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있다면은 저 같으면은 현대기아 차를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옵션이 여기에 좀 더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사륜이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할 얘기 있어요? 또 윤 씨처럼 이렇게 현대 기아차의 옵션과 이렇게 옵션 갖고서 비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런 차 사이즈나 차 트렁크 뭐 요런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무쏘, 테라칸, 렉스턴 이렇게 세 개에서 또 비교해서도 서로 이제 가격 경쟁을 갖고 있는 걸 비교해도 그러면 또 얘가 또 등급이나 옵션에선 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또 중고차에서 1000만원대로 구할 차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그나마 갖고 있는 장점으로 이제 캐곡해서 보면은 이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뭐 장점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단점이 좀 많았던 차이지 않을까. 그리고 타는 사람들의 승차감을 생각보다 편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높다 보니까 저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약간 이렇게 몸이 계속 이렇게 멀미한 느낌이 나긴 해요. 롤링이 심해서 그래.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차량 있으면 똑같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차량 수소문해서 또 영상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댓글 너무 좋아요. 네. 저희 중고차 Q 영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승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